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관련주, 로봇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코오롱 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 3상 투약을 마쳤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부작용과 효능을 보는 추적 관찰과 품목 허가 신청 절차만 남아 신약 개발 완주가 머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추적 관찰 기간은 2년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상한가를 가면서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이 뒤따라 급등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임상 3상 완료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는데요. 어제 아침에 14% 상승하다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오늘 다시 재부각되면서 직전 고점과 지난 3월 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바닥권 돌파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후 흐름을 계속 추적해 봐야겠습니다. 임상 3상이 성공하면 정말 초대박인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성공하길 바라봅니다. 유한양행이 7.47%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8월 중 폐암 치료제 FDA 허가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유한양행이 지난 7월 5일에 사상 최고가 돌파 장대 양봉을 형성했고 지난 4일간 고가놀이 형태의 작은 횡보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오늘 고점 경신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좋은데요. 유한양행 신약 허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파스의 주가가 어제 상한가에 이어 추가로 25% 급등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붙이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임상 1상이 10월에 종료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았는데요. 기술 수출 기대감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가 일본 시장 진출 기대감에 12% 상승했습니다.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두산로보틱스가 23.9% 상승했습니다. 두산밥켓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분할해서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사업구조 개편안이 발표됐는데요. 두산로보틱스가 연간 10조 원의 매출을 창출하는 두산밥켓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두산로보틱스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로보틱스가 직전 고점을 갭으로 돌파했고요. 그 다음 3월 고점 부근에서 출발해서 시가 대비 눌림이 꽤 나왔는데요. 시가를 돌파하면서 엄청난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래 대금이 무려 1조 5천억이나 터지면서 장중에 출회되는 매물을 받아내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작년 11월, 12월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지난 1월 달에 갭을 만들면서 21선을 깨고 급락을 했었죠. 그 갭을 메우는 자리가 오늘 장중 고점이 됐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수반됐고요. 이 12월, 1월 고점의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매물 소화 과정을 잘 확인하고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두산은 시초가가 9% 떠서 급락이 나왔는데요. 21선에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또 저점 대비로는 급반등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5분봉을 보면 시가 대비 15% 이상 급락이 있었는데요. 또 저점 기준으로 14%가량 급반등도 나왔죠. 시총이 약 4조 원으로 무거운 주식인데 시가가 너무 많이 떠서 시가 대비 하락이 있었고 매물을 부르면서 좀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 21선 부근에서는 또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반등이 나온 거죠.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단순 수급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지지 영역, 지지선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저점 대비 또 급반등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상 최고가 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으면 좀 더 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사상 최고가 아래에서 마이너스로 끝난 모습은 다소 아쉬운 모습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이 두산로보틱스에는 호재로 작용했고 두산에너빌리티에는 악재로 작용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저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는 관망하고 두산로보틱스 다음 주 조정 시 매수 기회를 노려볼 생각입니다. 두산로보틱스가 급등하면서 로봇주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에 100% 로봇을 투입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휴림 로봇이 13% 상승했습니다. 대동 기어가 16% 상승했는데요. 농업 플랫폼 대동 커넥트에 국내 업계 최초로 농업용 챗 GPT 서비스 AI 대동이 신규 가입자 1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히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휴림 로봇도 그렇고 대동기어도 마찬가지죠. 역배열 중에 상승이라서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요. 매물 소화 과정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 미국 스타트업 퀀텀 스케이프가 독일 폭스바겐의 자회사 파워코와 배터리셀 대량 생산 계약을 체결하며 주가가 30% 이상 급등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전고체 관련주 레몬 또한 영향을 받으면서 20% 상승했습니다. 다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다 같이 올라가면 힘을 더 세게 받을 텐데 다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제대로 된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레몬도 역배열 중에 상승인데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직전에는 거래대금이 100억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요. 오늘은 거래대금 260억입니다. 머리 위에 검정색 선 241선과 전고점 부근 저항에서 추격 매수는 조심하고 매물 소화 과정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0.5% 출발했는데요. 플러스 3%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바로 어제 영상에서 에코프로가 3분봉류 조정이 나왔고 직전에 장대양봉 하단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대양봉 하단과 11선,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테슬라 급락 소식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에 이 전고점 121선 부근에서 저항 강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주봉상 20주 2평을 올라타야 그 이후에 상승다운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가 23% 상승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실질적인 최대 주주인 CNGR이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전구체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스카이문스가 지난 4월달만 해도 1,000원 초반이었는데요. 현재 11,000원입니다. 약 10배 상승했는데요. 추격 매수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더 가더라도 그건 보유자의 영역이거나 초단타 선수의 영역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뷰노가 12.7% 상승했습니다. AI 기반 뇌 정량화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브레인의 미국 공식 론칭을 앞두고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작년 의료 AI 열풍으로 엄청난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은 크게 가격 조정, 최근에 기간 조정 박스권으로 움직였는데요. 박스권을 살짝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니박스 상단 매물 소화 돌파하면 그 다음 저항 자리 부근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 코어라인 소프트가 AI 심혈관 진단 솔루션의 연구 성과 4편을 국제학회에서 선보인다는 소식에 9%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구글과 손잡고 연내 XR 플랫폼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었는데요. 어제에 이어 메타버스 관련주 알체라, MP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MP가 신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브랜드 컨텐츠 사업부를 신설했다고 밝히면서 10% 상승했고요. 알체라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15% 상승했습니다. MP가 하락 추세 역배열 중에 이틀 연속 상승인데요. 머리 위에 121선, 241선 부근 저항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택, 건설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건설, 리모델링 관련주들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엔비디아가 5.57% 하락하고 나스닥 지수가 1.95% 급락했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관련주도 일제히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대형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나스닥은 2% 급락했지만 반대로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3.7%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많이 오른 대형 기술주를 팔고 반대로 고금리의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형주 매수세가 몰리면서 45년 만에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 급락했지만 시장 전체가 급락한 것이 아니고 대형 기술주는 하락, 중소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HLB 그룹주가 장중 급락이 있었는데요. HLB가 늦어도 9월 또는 10월 이내 FDA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저점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저점 대비 반등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급등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볼 수 있다. 1차 38.2%, 2차 50%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왔을 때 지지를 확인하면서 저점 매수를 노려보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평선으로는 11선, 121선이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또 지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오늘 일봉 차트상 11선과 121선 겹쳐있는 영역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장중 반등이 나타났는데요. 5분봉을 보면 저점 대비 급반등이 한번 나타나고 다시 눌림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또 들어올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1.89% 상승 마감했습니다. HLB 제약도 거의 11선 부근에서 장중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30분의 122평선이 일봉상 11선에 해당하는 자리인데요. 거기서 저점을 형성하고 급반등을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3.37% 상승했는데 오늘 고점이자 전일 종가 부근에서 저항 강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어제 장 끝나고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시간 외에서부터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두산과 두산 로보틱스는 시가가 급등 출발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가가 마이너스 4.8% 출발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부정적인 발표라는 걸 주가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30분봉을 보면 오늘 아침 급락했다가 장중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지받았던 자리고 과거에 저항받았던 자리죠. 그런 자리에서 분할 매도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난데없는 폭탄을 맞은 건데 어쨌든 폭탄을 맞은 건 맞은 거고 최대한 대응을 해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5분봉으로 다시 보면 오늘 고점이 과거에 최근에 여러 번 지지받았던 자리면서 5분의 242평이 우하향에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거기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타날 때 반드시 분할 매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악재가 갑자기 나왔을 때 욕 한마디 해주고 차트를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줘야 합니다. 기도 매매하거나 방치하면 안 됩니다. 원전 관련주 우리기술이 최근 급등을 했다가 조정이 나왔는데요. 오늘 마이너스 3% 출발했는데 시가 대비 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5일선에서 지지가 나온 건데요. 5일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에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지지로 바뀐 거죠. 강하게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고 첫 눌림목에서 저지바와 5일선이 같이 있을 때 지지 후 상승 확률이 꽤 높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 체코원전 우선 협상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앞두고 기대감이 있는 거죠. 막상 발표해서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그 발표 전까지는 눌렸다가도 기대감에 한 번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일봉상 지지선이 겹치는 자리에서 분봉상 지지 매수세를 확인하면서 매수하면 단타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지나간 차트로 설명한다고 비아냥거리는 댓글 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제 저녁 아카데미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유한양행이 지난 금요일에 사상최고가 돌파, 장대 양봉을 만들고 4일간 고가놀이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다시 신고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오롱 티슈진이 바닥권 박스를 돌파하는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펩트론은 어제 5일선을 깨려다가 지키고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제약 바이오 관련주의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약 바이오 관련주 매수 기회를 계속 노려볼 거고요. 3,000당 제약이 사상최고가 돌파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조정이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조정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눌림목 매수 기회를 노려볼 생각이고요. 바이넥스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상승세가 나온 상태에서 살짝 조정의 흐름인데 다음 주 이 조정에서 좋은 매수 기회가 나오는지 계속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리가캠 바이오도 미니박스를 돌파하고 상승했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미니박스 상단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 기회를 한 번쯤은 노려볼 수 있겠죠. 오늘 신고가를 낸 유한양행 절대 올라간 거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지난 금요일에 급등하고 쉬다가 또 올라가잖아요. 다음 주에도 또 쉬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신약 허가 기대감 당분간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7%나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11선에서 부딪히면서 끝났고 오늘 11선을 올라타는지 확인해보자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11선에서 부딪히고 하락이 세게 나왔는데요. 5분봉을 보면 오늘 아침에 한 차례 상승이 나왔는데 일봉상 11선 부근 전일 고가 부근에서 부딪히면서 역V자로 내려왔습니다. 역V자로 내려오면서 시가를 깨고 아침 저가를 깨면 그 다음에는 일단 관망을 해야 됩니다. 일봉상 저항인데 분봉상 역V자로 내려오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 저점이 깨지면서 끝났고요. 다음 주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다시 지지를 확인하면서 공략 기회를 엿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줄 흘러내릴 때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하승훈의 주식투자 네이버 카페에 많은 분들이 매매일지를 올리고 계신데요. 오늘 그 중에서 조합인 제자의 매매일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매매 내역과 매매 근거를 이렇게 차트상 표시를 해놨고 그 아래 보면 매매 이유 그리고 리뷰 내용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V자의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서 전고점에서 분할 청산을 했고 그리고 컵 핸들 패턴 완성해서 매수해서 또 저항받는 모습의 분할 청산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박스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해서 또 분할 청산을 했네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시간에는 두산이 강했지만 오늘 아침에 두산 로보틱스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로 공략을 변경했다라는 부분이죠. 아쉬운 점이 상승 3파를 제대로 먹지 못했다. 오늘 상승 3파가 세게 나왔는데 중간에 전량 청산을 했다는 거죠.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직전 고점을 갭으로 돌파하고 그 전에 고점을 분봉을 보면 저항 받았다가 돌파, 매물 소화, 다시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매매 내역을 보면요. 일봉상 저항에서 부딪히고 눌렸는데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에 매수를 시작을 했고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왔죠. 그 프로그램 매수를 보면서 조금씩 매수를 했고 그리고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세 유입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일봉상 이 갭자리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그 저항에서는 분할 매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프로그램의 강력한 매수로 상승 조정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일봉상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분할 매도 대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세게 들어와서 한 번 더 매수를 했다가 작게 익절, 작게 손절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밀림에서 끝났기 때문에 일단 전량 청산한 상태에서 다음 주 조정 확인하고 재매수를 노릴 계획입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주식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덮어놓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가 크게 깨졌고 말 그대로 혼쭐이 났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주식은 도저히 안 되었지요. 그런데 포기하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가 없지 않는가. 오기가 발동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된 끝에 핫쌤 유튜브를 보고 100년 묵은 산삼을 발견한 심정으로 수강 신청을 하였습니다. 스윙 강의에는 매매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복 학습하고 소액으로 꾸준히 연습을 하면 잃어버린 내 돈을 찾을 수 있겠구나 희망이 보였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은 도끼로 면도하려고 덤빈 것이었구나. 강의 내용대로 실제 매매를 해보니까 아니 차트와 시세 분석만으로도 수익이 나오잖아. 아직 설익어서 그렇지 연습을 많이 하고 강의 내용을 마스터할 정도가 되면 거의 무조건 벌 수 있겠다는 말도 안 되는 가능성, 희망,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요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5,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하락장에 물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가치 투자자라고 합리화하지는 않으셨나요? 기본적 분석을 통한 가치 투자는 수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 해야 합니다. 그보다 짧은 기간에는 장세와 수급 그리고 심리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유튜브도 좋은데 유튜브만 봐도 되지 않을까? 아카데미에 비하면 유튜브는 맛보기 수준입니다. 기법 위주의 강의만을 듣고 주식 강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셨나요?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제약바이오 관련주 코오롱 티슈진, 라파스, 코오롱 생명과학, 한올 바이오파마, 유한양행 등이 급등했고요. 로봇 관련주 두산 로보틱스, 대동기어, 휴림로봇, SP시스템, RS 오토메이션이 상승했습니다. 의료 AI 관련주 뷰노, 보로노이, 코어라인 소프트, 딥노이드, 신테카 바이오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코오롱 티슈진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두산 로보틱스 대량거래 장대 양봉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으로 코오롱 티슈진,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대한유팜, 유한양행, 코스피는 1.19% 하락하여 2,857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5,500억 순매도, 기관이 850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0.24% 하락하여 850.37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840억 순매수, 기관이 530억 순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8.9원으로 6.1원 상승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2%대 급락, 홍콩 항생 지수가 2%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KB금융, 신한주주 등이 상승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에코프로,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 리가캠 바이오 등이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화면상 테마를 형성하면서 무더기로 급등한 것이 없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눈에 띄는 거래대금을 형성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두산 로보틱스, 유한양행, 두산에너빌러티, 삼성바이오, KB금융, 셀트리온, 삼성전기, 한정기술, 한미반도체,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두산바켓, 셀트리온, SK하이닉스, 네이버, 포스코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신한지주, 두산로보틱스,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네이버, 시프트업, 셀트리온,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삼성중공업, 두산바켓, LG화학, 신한지주,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HLB, 에코프로비엠, 펩트론, 알테오젠, 엔캠, 대주전자재료,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제이시스 메디칼, 리노공업, JYP엔터, ABL바이오,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ABL바이오, 알테오젠, JYP엔터, 테크잉, VT, 세경하이테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